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1일 오전 8시 5분입니다. 그동안에 미국의 가짜뉴스를 그냥 퍼날라 와가지고 트럼프에게 유리한 동영상을 여러 건 올리는 과정에서 숱한 왜곡과 조작을 했던 이 신인균의 국방TV에는 이런 내용의 동영상이 올라 있는데 조회수가 53만 회입니다. 트럼프 샤이엔산 핵벙커로 이동 이유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해서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미국에서 나온 가짜뉴스를 그냥 가져와 가지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짜뉴스를 가장 많이 만드는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린 우드라는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이 음모론 사이트에 무슨 글을 올렸느냐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6일 군용기를 타고 저 텍사스 주에 가서 지휘를 하고 있다. 군대가 트럼프를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펜스가 지금 의회에서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걸 아마 바로잡을 것이다 하는 이런 취지의 거짓말, 허무맹랑한 걸 올렸더니 이 신인균 씨가 의존하는 데가 주로 미국의 그런 가짜뉴스 음모론 사이트입니다. 그걸 그냥 가져와 가지고 이런 트럼프 샤이엔산 핵벙커로 이동 딱 느낌표 찍고, 이유는 이게 무슨 어떤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 분 같아요. 공병호 씨는 지난 1월 6일 이 폭도들이 의사당을 정부하고 하는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오죽하면 저러겠느냐, 나도 같은 마음이다 라고 하는 동영상을 올리면서 펜스를 저주해 마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국의 음모론자들이 펜스를 그동안에 그렇게 받들고 기대하더니 펜스가 트럼프 협박에 굴하지 않고 헌법편에 서니까 펜스를 욕하기에 바쁩니다. 지금 미국의 음모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린 우드라는 이 변호사는 펜스를 그냥 총살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 동영상을 내리게 하고 결국 아마존, 구글, 유튜브 같은 데서 이 파르라는 음모론 사이트의 계정을 정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결국 우리 국민 상당수를 반미 성향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핵 보유국 선언을 하고 남한을 조기에 조국 통일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이렇게 하는 판에, 이 판에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즉 바이든 행정부를 완전히 부정선거 집단으로 몰고 있는 신인균의 국방TV를 듣고 있는 군 관계자 걱정됩니다. 걱정돼요. 그러나 머지않아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를 겁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음모론은 한 방에 간다 이거죠. 음모론은 한 방에 가는데 그게 보통 자충수로 일어납니다. 자충수로. 그리고 이 음모론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음모론자들이 타겟으로 삼았던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 음모론의 필두에 제일 선두에 서 있었던 시드니 파웰이라는 이 거짓말 전문 변호사를 상대로 13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명예훼손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이 손해배상 청구로서 보통 해결하는데 그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휘말려 들지 않으려면은 한국의 음모론자들이 빨리 반성문 쓰고 그 동영상을 내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충고를 드리고 싶은데, 글쎄요, 음모론자들이 재미를 봤는데 어떻게 할지
문제는 이 음모론에 지금 가담한 신인균, 공병호 이런 사람들이 우파 인사 행세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은 공인입니다. 공인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트럼프를 언제 탄핵하느냐 하는 타이밍을 가지고 고심을 하고 있는데 대충 스케줄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는 한국 시간으로 오는 수요일, 미국 시간으로 한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화요일에 벌써 하원이 탄핵안을 표결할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표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통과죠. 그 다음에 상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상원에 제출을 하면은 상원이 회의를 열어가지고 3분의 2 찬성으로 탄핵, 즉 파면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 그 타이밍을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즉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한 달쯤 지나서 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임기 중에 통과시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상원은 지금 휴기 중입니다. 1월 19일 날 다시 모입니다. 그전에는 이런 토의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1월 19일, 그 다음이 1월 21일이니까 바이든이 취임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취임을 하면은 우선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긴급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4,000명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지금 트럼프 탄핵 문제에 휘말리지 않고 바로 이 문제에 이 미국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문제에 집중하고 싶어 하니까 이 탄핵 움직임에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가 주도하는 이 하원 민주당 의원들도 전략을 바꾸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켜 놓고 상원에 보내는 시기를 조정하고 그것은 퇴임 후에 한 달쯤 바이든 대통령이 이 팬데믹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나서 올린다.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사후 탄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후 탄핵의 그런 목적은 뭐냐? 탄핵은 전직 대통령 파면인데 사후 탄핵의 목적은 트럼프를 말하자면 영구적으로 공직에 취임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 즉 2024년에 출마하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통과 가능성이 있느냐? 그것은 공화당 상원 의원 중에 17명이 합세를 해줘야 됩니다. 현재 합세하겠다고 밝힌 사람은 3사람인데 17명이 돌아설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 이것은 공화당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공화당이 언제까지 트럼프와 트럼프에게 선동된 이 극성 세력에 끌려가겠느냐? 끌려가다가 보니까 결국 이런 짝이 나왔다. 앞으로 이러다가는 20년 이상 집권 못한다. 그런 예가 있죠. 후보 공화당 대통령이 시절에 대공황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등장해서 뉴딜 정책으로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 이분이 12년을 하고 트루먼 대통령이 8년을 해가지고 20년 동안 민주당이 집권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이제 과거 역사적 전례를 통해서 본다면은 트럼프로부터 결별하지 않으면은 공화당은 희망이 없다. 공화당 지도부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트럼프 지지가 꽤 높습니다. 물론 이번 결정적 실수로 말하자면은 내란 선동 지금 수괴범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신 차린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음모론에 한번 빠진 사람들은 헤어나는데 시간이 매우 걸립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고맙게도 탄핵하겠다고 하니까
여기 합세해 가지고 트럼프를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완전히 자격 상실로 만들어 버리면은 비로소 공화당이 독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데, 그게 흥미로운 것은 이 공직 취임 영구 정지 결정은 2분의 1 결의면 됩니다. 2분의 1 결의. 그러나 파면 결의는 3분의 1이어야 합니다. 3분의 2로 파면 결의를 해놓고, 이건 사실은 징계죠, 징계. 일단 파면은 퇴임은 했지만은 퇴임한 성격을 파면으로 규정하는 거죠. 파면으로 규정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놓는 거죠. 이런 짓을 하면은 트럼프처럼 된다. 그때쯤 되면 아마 수사가 더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트럼프의 발톱과 이빨 다 빼버리고 수족 다 잘라가지고 완전히 고립시키겠다는 거죠. 우리에 쳐넣겠다는 거죠. 상당히 부분 우리에 들어갔습니다. 비로소 오늘 트럼프가 전국에 조기를 개영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관공서에는, 그리고 외교 공관에는 다 조기를 개영하라. 왜냐? 이번 사태로 경찰관이 2명 죽었습니다. 의사당에서. 경찰관 한 사람은 폭도들이 소화기로서 그냥 머리를 때려가지고 죽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6명이 죽었다는 이야기인데, 2사람이 경찰관, 4사람이 이 폭도들이죠. 그중 한 사람은, 그 4사람이 또 전부 여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적미적 하다가 왜 조기 개양을 지시하지 않느냐고 여론이 들끓으니까 이제 비로소 한참 있다가 조기 개양을 지시했는데, 이게 지금 트럼프가 얼마나 지금 맨정신이 아니냐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펜스 욕만 계속하고 있답니다. 펜스 부통령과 매일 한 번씩 만나야 되는데, 이 중대한 정권 이양 시기에 펜스 부통령과는 만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금 1월 6일 이후에는 그건 이제 한 일주일이 다 되어 가는데, 이 트럼프란 자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펜스에 대한 태도입니다. 펜스는 그동안 속을 상해가면서 트럼프 옆에서 트럼프를 보좌하느라고 정말 참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겁니다. 생각은 멀쩡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마지막에 트럼프가 뭘 요구했느냐 하면은 1월 6일 당신이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사회를 볼 때 선거 결과 뒤집어 버리라 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헌법에도 없는 짓을 하라는 거니까 완전히 쿠데타에 동참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게 못하겠다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오니까 그 집회에서 계속 펜스를 압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사당으로 진격하라 하는 것도 사실은 국회의사당에 들어가 가지고 펜스를 족쳐라 하는 뜻으로 받아들인 폭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펜스를 찾아다녔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펜스를 사살하라는 이 SNS에 글 올린 자들도 있습니다. 또 그 자는 진짜 총을 들고 워싱턴에 왔는데 막 늦게 왔다고 그럽니다. 이 펜스에 대해서 하는 트럼프 행동 한번 보십시오. 펜스가 자기 마음대로 선거 결과를 뒤집었으면은 감옥에 갑니다. 그것도 보통 감옥이 아니라 반역죄입니다. 반역죄를 몇 가지 구분하는데, 인슬렉션은 징역 10년 이하, 세디션으로 되면은 징역 20년 이하까지 합니다. 아니, 같이 감옥에 가자는 뜻 아니겠어요? 그걸 거부했다고, 나는 당신의 불법적인 명령 지킬 수 없어, 나는 헌법편에 서겠다 했는데도 저주를 하고 있다면은 이 트럼프란 인간의 멘탈리티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구글, 유튜브, 아마존, 페이스북, 트위터가 나와가지고 이 트럼프의 계정과 트럼프
부하들의 음모론 개정을 하나씩 딱 차단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손발 묶고 발톱, 이빨 빼겠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 아직 소식이 늦은 건지 미국에서 직접 취재원이 없으니까 트럼프 측에서 발신하는 가짜 뉴스를 열심히 직수입해가지고 그 쓰레기 뉴스를 전파하고 있는 가장 극성 두 사람, 신인균, 공병호 두 사람의 마지막 나날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인균 씨는 국방 전문가라고 하는데, 아니 세상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탈출하다시피 해가지고 군용기를 타고 텍사스에 가가지고 그 전쟁 지휘소에서 군인들에 둘러싸여가지고 반격을 고심하고 있다는 요지의 글을 동영상을 실을 수 있으면은 이게 국방 전문가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적은 다 노출이 되는데 또 비밀리에 어디 가더라도 하루 지나면 다 노출이 됩니다. 예컨대 부시처럼 기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건 아니죠. 기자들을 데리고 엠바고를 걸고 비행기를 타고 그 이라크에 주둔하는 미군 부대에 도착해가지고 미군들하고 어울리고 같이 트레이 들고 가서 식당에서 밥 먹고 하는 거는 도착한 다음에 보도를 합니다. 그 정도지. 아니 며칠이 지났는데 지금 트럼프가 백악관에 있지 않고 저 텍사스주에 있는 전쟁 지휘소에 가 있다고 하는 걸 올리면은 그걸 또 추종자들이 열심히 보고 열심히 보면서 또 바이든 욕하고, 이게 한국에서는 아직도 트럼프 이 사태가 실감이 나지 않으니까 그게 무심한 모양인데,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폐가 망신하는 수가 있습니다. 폐가 망신하는 수. 이제 한국과 미국의 음모론의 이제 마지막 챕터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음모론은 트럼프처럼 됩니다. 트럼프가 한 행동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트럼프는 공화당을 망쳤습니다. 하원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상원도 빼앗겼습니다. 백악관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망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음모론자들도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 한국의 음모론이 하나 기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한국의 음모론자들, 지금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억울하게 졌다고 주장하는 음모론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지난 4월 총선은 사전투표 조작, 개표 조작에 의해서 미래통합당이 진 것이다 하는 주장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즉 이번에 그 정체가 폭로되었기 때문에 이 선거 개표 조작론도 거짓이란 게 동시에 증명된 셈이죠. 이제 이들은 반성문을 쓰고 이런 주장을 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저를 믿고 속아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냅시다. 사전투표 많이 해주세요. 사전투표 안전합니다. 사전투표율이 이번에 떨어지면은 서울시장 선거 그리고 2022년 대통령 선거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투표율 떨어뜨리자고 작심한 자들이 음모론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과 민주당의 귀운둥이죠. 감사합니다.